풀프레임 카메라 EOS RP 130만원, 35mm 단렌즈 40만원, 170만원, 크롭 센서 카메라 M50 22mm 단렌즈, 카메라 50만원, 렌즈 10만원, 합쳐서 60만원 정도. 1인치 센서 카메라 소니 RX100M7 현재 가격 120만원 이상.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드리는 엄마진사 유튜버 임맘입니다. 요즘 카메라 많이 좋아져서 이런 작은 1인치 센서 카메라도 큰 카메라 못지않게 사진이 잘 나온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풀프레임, 크롭 센서, 1인치 센서 카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카메라 선택을 할 때 고려한 점은 역시 휴대성이라는 거.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풀프레임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수입을 액정 때문에 캐논으로 넘어와 있어요. 소니 쓰다가 캐논으로 넘어온 분들은 아마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을 다 안고 계실 거예요. 바로 AF죠. 캐논 AF.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캐논 AF 아직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성을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1인치 센서인 RX100M7을 추가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테스트해보고 그대로 중고나라에 올렸습니다. 소니 카메라 크기가 작아도 사진 큰 카메라 못지않게 잘 나온다는데 저는 왜 이 녀석을 방출하는 걸까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잠잠하던 소니가 요즘 유튜브에서 RX100M7 광고를 활발하게 시작했어요. 대부분 전문 사진 작가들, 상업 사진으로 잔뼈가 굵으신 사진 작가님들이나 전문 테크 유튜버들이 RX100M7에 리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를 갖다 드려도 작품 사진을 만들어내는 분들입니다. 이 카메라 100만원 넘는 똑딱이고 진짜 똑똑한 녀석이라니까 내가 찍어도 전문가처럼 잘 나오지 않을까?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걸 중고나라에 올리고서는 한 5분 정도한테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분들하고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5분 모두 카알못 사진 초보분들이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도 그렇고 제 주위에서도 RX100 시리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카메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최신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섣부르게 일반화를 시키는 거겠지만은 제 주위에 사진 좀 찍는다는 분들은 RX100M7을 갖고 계신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집에 사놓고 갖고 나오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서 사진을 찍는다, 취미로라도 사진을 찍는다 이런 분들은 크롭 센서 이상 카메라를 사용하시지 1인치 센서를 사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분들이나 카알못 분들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120만원짜리 똑딱이를 사용하실 때에는 크고 무겁고 어려운 렌즈 교환식 카메라보다 가볍고 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믿음으로 아마 이런 카메라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친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저의 그 동행 중에서 한 분도 RX100M5를 갖고 왔어요. 사진 결과물로는 M7보다 M5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조리개 값이 더 밝으니까요. 반값밖에 안 하는 M50으로 찍은 사진이 훨씬 결과물이 좋았어요. 영상 말고 사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카메라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작아도, 센서가 작은 거죠. 센서가 작아도 큰 카메라 못지않게 사진이 잘 나올 거라는 믿음으로 많이들 사실 텐데요. 아직도 카메라는 센서 크기가 깡패입니다. 특히 이런 100만원 이상의 카메라를 구매하실 때에는 여러분 사진에서 원하시는 그 무엇이 있으실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요즘 사진 잘 나오는데 왜 이런 카메라를 구매하시나요? 좀 과장이 있긴 하지만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얕은 심도 때문에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크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풀프레임을 굳이 추가한 이유가 얕은 심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 센서가 작고 그리고 줌렌즈를 탑재하고 있어서 조리개 값이 기본적으로 어두운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심도가 그렇게 표현이 얕지가 않아요. 자, 유튜브에 혹은 블로그에 요즘 RX100M7 리뷰를 보면은 심도 표현도 잘 되고 사진도 되게 좋던데 왜 그렇게 안 나와요? 의문이 드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상업사진을 많이 해보신 전문가들이고요. 밝은 햇빛이나 아니면 조명을 이용하시고
픽처 프로파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시는 데다가 로우로 촬영해서 보정을 하신 사진들이에요. 라이트룸 같은 거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시면 로우로 찍으면 컴퓨터에 넣었을 때 사진이 보이지도 않아요. 소니 풀프레임 카메라 A7R3를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열심히 보정을 했었거든요. 로우로도 많이 찍었었는데 결국은 일상에서 매일 사진을 찍다 보면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게 돼요. 이게 상업적으로 어디 납품을 할 거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로우 사진 찍어서 보정하고 색 보정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제가 보기에는 초보자용이 아닌 것 같아요. 초보들이 쓰기에는 다루기 어려운 기술들이 너무 많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제 주위에서 어떤 사람은 RX100M7과 아이폰 10이라고 어느 게 사진이 더 괜찮을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당연히 얘가 사진이 더 잘 나오긴 하지만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원활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그냥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카메라 이거랑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요. 스마트폰은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해서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얘랑 사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게 보일 수가 있어요. 플래그십 카메라 사시고요. 스노우로 보정하시는 게 훨씬 마음에 드실 거예요. 휴대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얘는 메모리 카드, 배터리 다 합쳐서 무게가 300g. 얘는 지금 22mm 단렌즈 물려놓은 거거든요. 단렌즈 물려서 배터리랑 메모리 카드 다 합쳐서 420g 정도? 그리고 얘는 지금 700g? 800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얘는 휴대성에서는 얘네들과 비교가 안 되는데요. 정말 얘를 호주머니에, 청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실 거 아니면은 얘를 갖고 나가나 휴대성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강심장이 아니라 기스 날까봐, 그러니까 흠집 날까봐 옷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여자들은 핸드백을 거의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데요. 얘도 작은 핸드백에 들어가요. 카메라를 갖고 나갈 정성이면은 얘를 갖고 나가나 휴대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거 사신 분들은 가죽 케이스 많이 사시더라고요. 여기다가 가죽 케이스 씌우면요. 얘랑 무게 거의 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해지고요. 정말 주머니에 막 넣고 다닐 수 있으면 휴대성에서는 정말 최고긴 하겠죠. 그 다음은 여러분 카메라 사시면 풍경사진 찍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저 같은 사람들은 인물 사진을 많이 찍죠. 아이 사진 아니면 자기 사진 찍는 경우, 여자친구 찍어주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니 카메라가 인물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번 시리즈에서 피부 색감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니는 아직 멀었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특히 자동 모드로 찍던지 여기 오토 모드 있거든요. 오토 모드로 찍으면 인물을 감지해서 인물을 찍으면 아기 얼굴까지 감지를 해요. 그러면 저절로 인물 모드로 바뀌어서 색감이 보정돼서 찍히는데요. 그 색감이 참 제 취향에는 되게 안 맞더라고요. 굉장히 칙칙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뷰티 유튜버들이나 해외의 카일리 제너 같은 유튜버들도 캐논 카메라를 사용해요. 캐논의 G7X 마크 II 사용하더라고요. 카일리 제너도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캐논 카메라를 쓰는 건 아니겠죠? 아이들은 뭘로 찍어도 다 예쁘게 나오는데 저는 피부 결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나이가 있으니까 피부톤이 칙칙하게 나오는데 되게 예민하거든요. 뷰티용으로는 별로입니다. 장점도 당연히 있어요. 소니 카메라 특유의 진짜 미친 AF는 정말 칭찬해 줄만 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점은 역시 이 줌렌즈가 이 카메라의 특징입니다. 줌렌즈가 가변 조리개라서 조금만 줌을 당겨도 조리개가 조여져서 조리개가 어두워지는 게 아쉽긴 한데요.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어디에 사용했냐면 가온이가 학교에서 학급 학예회 공개 수업을 했어요. 학부모들은 교실 뒤에 서 있고 아이들은 교실 앞에서 율동도 하고 장기자랑을 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던지 작은 이런 카메라 단렌즈, 줌렌즈도 100mm 이상 줌렌즈는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 이 조금만 몸체에 줌이 200mm까지 당겨주기 때문에 교실 뒤에서 3m 정도 이상 떨어진 아이도 얼굴 표정까지 생생히 담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AF는 눈동자에 딱딱 맞아서 초점이 그냥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동영상도 EIS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동영상 손돌박 능력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줌도 줌 모든 구간에 화질이 고르게 다 똑같이 좋아서 최고로 줌을 땡기고서는 영상을 찍던지 사진을 찍어도 진짜 화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론 빛이 밝다는 전제하에서요. 제가 크레인 M2를 사용하는데 크레인 M2에다가 얘를 올리면 크레인 M2 가져올게요. 리뷰가 워낙 많아서 크레인 M2 리뷰는 따로 안 했었는데요.
크레인 M2랑 이 조합이 정말 좋아요. 요 올려가지고 사진 찍으면 진짜 단편 영화 하나, 뮤직비디오 하나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미친 영상 능력을 보여줍니다. S로고 사용할 수 있으시면요, 일반인들도 영화 한 편 찍을 수 있겠더라고요. 크레인 M2에는 M50도 올라가고 요거 EOS RP도 올라갑니다. 그래도 원활하게 작동을 제일 잘하는 거는 이런 크레인 M2는 요 콤팩트 카메라용이에요. 얘랑 가장 궁합이 잘 맞았어요. 영상 찍는 분들, 특히 유튜버, 영상 제작자님들께는 정말 괜찮은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RX100M7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펌프를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칭찬을 하고야 말았네요. 사진이 별로라는 점, 휴대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얼굴이 못생기게 나온다는 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 이 제품의 구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동영상 능력과 줌 기능은 굉장히 좋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저는 얘를 방출하고요, A6400에다 렌즈 하나 조합으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소니 카메라가 좋다는데 이렇게 작은 카메라도 큰 카메라만큼 사진이 잘 나오지 않을까? 아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카메라는 아직도 센서 크기가 깡패거든요. 정말 내가 카메라 몰라서 막 눌러서 막 찍어도 잘 나오는 카메라를 원하신다면 그럴 땐 오히려 큰 카메라를 사셔야 돼요. 거기에 휴대성 같은 거 가격의 마지노선을 생각한다면 크롭 센서 카메라 추천드립니다. 줌렌즈가 밝으면 가격이 비싸니까 밝은 단렌즈 하나면은 만족스러운 사진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는 뭐게요? 30만원짜리 갤럭시 A80입니다. 그럼 여러분 카메라 선택하실 때 예산과 구입하시려는 목적에 잘 맞는지 잘 고려해 보시고 구입하세요. 오늘 리뷰가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또 영상 찍어서 다음 리뷰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일성과 이선은 나중에 벌써 끝내게? 지민이 얘기하는 거야. 성원이 설명 끝났어? 은건이는 오늘 아니 얘네들은 저기 빠져가지고 빠진 애들만 좀 어떤 애들 할소리했어요. 선생님 누구 차례인데? 저 차례요. 쭉 쓰잖아. 이 정도.